안녕하십니까. 장창훈 한문 강사입니다. 오늘 한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와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배울 한자는 그제 진태하 한문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던 사자성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진태하 한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자성어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또 외람될 수도 있지만 또 젊은 사람이 또 설명하는 것이라고 또 진 박사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또 믿습니다. 저는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막 깊은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젊은 층에서 한자에 대한 이 열의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도 한자와 함께 한글이 더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믿고 지금껏 한자 강의를 한 3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호소호 진태하 박사님께서 이 네 글자를 쓰고서 그날 청강생들이 내노라는 기업가들도 있고 많은 분들 교수님들이 이제 들으신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뜻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바대로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말 어떤 깊은 뜻,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자기가 바라는 어떤 희망, 자기가 꿈꾸는 그 바대로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업화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만연화되면서 사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대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들어와 주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좀 늦으셨는데 저 뒤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짝이요. 그래서 잠깐 들어오셔야 됩니다. 또 앉아 주십시오. 여기 앉아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고 싶은 평생의 꿈이 있다. 올척을 잡고 또는 고래를 잡고 싶은 꿈이 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노가다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자기가 원치 않는 지게를 짊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펜을 잡고 싶지만 만약에 이 펜을 통해서 작가의 길을 가고 싶지만 이 책을 쓰면은 당장 벌어줘야 될 아이 학원비가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쓸 수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또 계속 이렇게 책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종호소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그때 진태하 박사님 이제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때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내노라는 어떤 명예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자녀들도 다 잘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한문을 배우러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은 다 종호소홀을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 사자성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또한 하고 계시는 또 재개발 업계에 큰 이제 중책을 맡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대학에서 이제 큰 이게 교수님 활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 또한 각자 맡으신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직장이지만 직장 자체가 또 종호소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뜻은 이제 이 1차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바대로 따른다. 근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다 그런 뜻도 아니고 내가 뭐 엿장수 마음대로 또는 또 예를 들어서 말초신경이 자극한 대로 내가 이렇게 막 이 쾌락주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뜻 자체는 굉장히 심오한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바라는 뜻을 자세히 해석해 드리면 우선 이것부터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따를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 둘이 보이죠? 이것은 발입니다. 발. 이것도 발입니다. 이건 무릎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발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길의 방향은요. 그런데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직관계를 말합니다. 이쪽이 주인이고요. 이쪽이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따를 종이라는 것은 계급이 있는 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라는 뜻입니다. 나. 아까 이제 나라고 제가 해석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는데 이건 입구입니다. 입. 사람 입이라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제가 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말로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그래서 이 나를 뜻하는데 이것은 다소도인데요. 자, 이 다소도는 이겁니다. 5손가락입니다. 다섯 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5손가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엄지입니다. 5손가락.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세 손가락, 네 손가락, 5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손가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건 뭐냐면 입으로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다 또는 나다. 이것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나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바소, 있을소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지게입니다. 지게. 호구조사할 때도 이 호자를 씁니다. 지게. 지게 호자인데요. 이것은 지게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 지게를 짊어진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집에 이 생계를 짊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이 경제를 갖다 짊어진 사람이 만약에 부인이시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그 부인이 바로 이 호장, 이제 호구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게를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의 경제권을 책임지는 사람, 지게를 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어디 장을 맡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장이다. 그것은 대장이다. 그것은 내가 이 최고 위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 위해 군림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사람들을, 식솔들을 내가 너희들을 먹을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게에다가 나무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찜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먹을 것을 시장에서 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근데 그 지게에다가 바로 지게로 도끼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끼입니다, 도끼. 이게 이제 나무고요. 그래서 이 도끼를 놔뒀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소, 있을소. 도끼는 항상 지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들도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필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필이 다른 데 있으면은 그 있을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도끼는 바로 지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소입니다. 근데 이 글자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보통 좋아할호 그럽니다. 이게 좋아한다는 그 뜻 자체가 이 사람들은 보통 이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참 애틋한 그냥 이 글자를 설명할 때 그렇습니다. 이거 남자 여자 그냥 알콩달콩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남자 여자 이거 미팅하는 거 있잖아.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한자를 조금 얄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자입니다. 이건 여자가 분명합니다. 이건 다리고요. 이건 팔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모으고 팔을 모으고 있다 해서 여자입니다. 이게. 여기는 엉덩이고요. 그러면 이 글자는 남자애가 맞거든요. 보통 남자 여자가 좋아한다 그럴 때서 이다 그러면 근데 이건 남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자라고 합니다. 아들자. 근데 실제는 아들도 아니에요. 이것은 자식자입니다.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이라는 상징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건 팔이고요. 이건 사람 목이고 애기 목이고 다리입니다. 다리가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막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태어나서 이렇게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건 자식자인데 나중에 이제 아들자로 그냥 조금 이제 의미가 축소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뜻 자체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식을. 옛날에 모계사에서는 이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야만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것은 여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젖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자가 정말 어머니가 됐다는 것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식을 기를 때, 젖을 물릴 때 비로소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모성애 또 생명을 잉태해서 상고의 고통을 겪은 후에야 바로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진정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 해산의 고통처럼
뭔가 자식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저 나쁜 놈 했지만 그 나쁜 놈이 만약 자식이라 생각하면 그런 이미 낳은 자식이지만 또 가슴속에 잉태를 하지 않습니까? 불효자식도 아버지는 다시 그 자식을 잉태를 하고 상고의 고통으로 그 자식의 빚을 또는 단점을 못난 점을 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이를 갖다가 자식을 또 잉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거,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이 낳을 때만 상고의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낳고 나서도 또 낳습니다. 그 아이를. 그게 이제 자녀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때 이제 아버지의 이제 그런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깊은 글자가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그 뜻 자체가 남자 여자가 그냥 뭐 사랑하는 그런 개념을 훨씬 벗어난 매우 깊은 글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전화가 이제 오셨네요. 수업 중인데 어쨌든 잠깐 끄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통을 통해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무조건 서로 사랑한다 그런 뜻 자체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묘한 어떤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전제되네. 자, 보시면 이 뜻을 이 글자를 넣어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조모소호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바대로 따른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아까 이것을 여자가 자식을 낳는다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 이 뜻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나를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만났는가? 이 뜻 자체의 그 깊은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냥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나의 뇌 속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갈대처럼 이리 이청 저리 이청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을 내가 자식을 낳듯이 여기 계신 분 자식을 낳으신 적 있으시잖아요. 어머니가 부인께서 자식을 낳을 때 같이 아프셨잖아요. 그처럼 내가 나를 잉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호소는 그 단계가 없고서는 종호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호소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은 100년의 삶을 많이 사는 거잖아요. 이 100년 살면 참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과연 나라는 사람을 낳아준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또는 돌아가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님도 다 떠나고 나도 언젠가는 떠나겠지만 나라는 사람을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품고 나를 잉태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호소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잉태를 해서 상고의 고통을 겪어서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든 또는 군인으로 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와 똑같이 생긴 자식이지만 또 새로운 이 생명체거든요. 그처럼 내가 나를 품고서 나를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시키는 것. 그런 사람은 한문을 하든 또는 강연을 하든 또는 재개발 사업을 하든 재건축 사업을 하든 내가 오늘 잠을 자고 이불 속에서 내일 하루 새로운 태양을 맞을 때 나는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조모소호. 이것은 맹목적인 늘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삶을 벗어나서 오늘 하루 내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을 이렇게 여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태어날 때 자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엄마 뱃속이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편합니다. 엄마 뱃속이. 왜냐? 엄마가 다 먹어주니까요. 씹지 않아도 그냥 영양분이 모태를 통해서 그냥 쭉 들어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기를 육자인데요. 교육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뭐냐면 아이돌아 나올 돌자라고 합니다. 아이돌아 나올 돌. 이 글자는 이 글자를 거꾸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머리고요. 꼬리입니다. 이게. 아이가 돌아 나온다는 뜻인데 잉태를 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자식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반드시 있어요. 머리가 위에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생명이 얼마나 오묘한지 분명히 이렇게 있는 다리가 밑에 있거든요. 엄마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태어난 그 시점에 이제 산후의 고통이 오면요. 이게 다리가 먼저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중력의 법칙 따라. 너무 오묘한 게 이게 돕니다. 180도 돌아요. 180도.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거 내가 돈다 이거. 이거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데 그 죽음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큰 실패 혹은 큰 절벽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야 이러면 내가 진짜 살 수 있을까? 라는 것 속에서 바로 새로운 이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대 속에 잠을 자잖아요. 잠이 죽음입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지만 다시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원히 일어날 수 없을 때는 있겠죠. 영원히 일어날 수 없을 때 그게 이제 큰 이제 이불이죠. 그게 무덤 아닙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면 어디 갈지는 각 종교별로 다르겠죠. 불교, 기독교 그것을 이제 종교 시간에 하는 것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지만 종교를 뭐 강요할 그런 건 여기서는 강의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신이 여러분께서 똑같은 인생을 오늘 24시간 살겠지만 한번 깊이 내가 오늘 정말 제대로 살았는가? 그 윤동주 서시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정말 그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았나? 나는 누구인가? 그거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5손가락. 과연 이게 나는 누군가? 나는 대체 제대로 살았나 오늘 하루? 자녀에게 대해서,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 대해서, 또는 나의 그 반려자에 대해서, 또는 내가 정말 직장에 있다면 내 직장에 대해서, 또는 뭐에 대해서 제대로 살았나? 그리고 정말 내가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나? 반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모든 것이 도끼가 이 지게에 있어야 하듯이 내가 정말 제대로 인생이 살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있느냐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처럼 살고 있냐 이겁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내 자신을 알라 이거죠. 내 자신을. 그래서 나는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려고 이제 진태하 박사님 참 이 사자성을 이야기하는데 참 너무 오묘하고 참 이렇게 제가 참 무수한 말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그 말씀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 한자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오늘 종호소하시기를 그래서 또 강의를 했습니다. 뭐 질문이 혹시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제가 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네. 질문이 없습니다. 네, 두서없이 이제 이렇게 했지만 이런 이제 강의가 앞으로 이제 서울 교육방송에서 그냥 기존에 없는 교육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이제 시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 교수님으로 이제 위촉되길 원하시는 심사 과정 계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강의를 해주시면 이제 심사위원장님께서 이제 높은 점수를 또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